나는 40대 남자이다.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한다. 요즘 동호회에서 만난 예쁜 누님과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연년생 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다. 아이들에게 손이 가지 않을 시기가 오니 몸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자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일이 많아졌다.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지 않아도 되니 솔직히 너무 편해졌다. 내 친구들은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린 편이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재수 씨 눈치가 보이니 황금 같은 주말에 약속 잡기가 예안하니 그동안 구상했던 등산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취미 생활에 큰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등산 스틱, 바람막이 정도 이외에는 지출할 일이 없다. 등산 바지와 쿨맥스 티셔츠도 적당한 선에서 구입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젊은 층이 많다. 아파트 앱을 보니 등산 모임이 생겼고 회원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동네 사람들과 등산을 다닐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첫 모임은 집 근처 산이었다. 아파트 정문 앞에 모여 출발했고 오랜만에 유산소 운동을 하니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대단지인데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몇 명과 인사를 하고 지냈다. 간혹 아이들의 부모를 보게 되면 눈인사를 할 뿐이었다. 매주 등산 동호회 모임을 나가다 보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 내가 하는 일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등산을 다닌 지 1년이 지나니 안면을 익힌 주민도 많아졌다. 와이프도 살을 빼야 한다고 몇 번 따라 나오기도 했다. 등산 동호회는 점점 커졌고 버스를 대절해서 먼 지역에 있는 산에 다녀오기도 했다. 애들 위주로 살다가 내 시간을 보내니 강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았다. 산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숨을 헐떡거리며 정상에 오르는 기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등산의 별미는 하산 후 회식에 있다. 기분 좋게 땀 흘리고 다 함께 식사를 하는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등산 동호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다. 등산한 지 수십 년 된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매우 건강해 보였다. 어떤 어르신은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동네 뒷산을 다니다 보니 예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며 등산의 효과를 홍보하고 다니느라 바빠 보였다. 한 번은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에 올라갔다. 그때 다람쥐처럼 잽싼 여자분이 내 손을 잡아줬다. 그분은 우리 동호회 부회장이었다. 30대 초반부터 아이들과 산에 올랐고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아저씨는 왜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라며 재빨리 상황을 피해갔다. 나는 사실 부회장에게 마음이 생긴 지 오래됐다. 부회장을 보러 등산 모임에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부모님 댁의 관리를 제외하고 등산이 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도 부회장 때문이었다. 부회장은 조망만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작고 아담한 몸매로 날렵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 자상하게 회원들을 챙기는 모습에 반했다. 육아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푸느라 살이 쪄서 고민이라면서 쇼파와 한 몸을 이루는 와이프와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일주일간 휴가를 받았다.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던 부회장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아내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집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내는 휴가 기간 동안 아이들이 차례로 집에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학원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봐달라고 했다. 나는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동안 미뤄둔 드라마 보기였다.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니 솔직히 짜증이 났다. 무시해버리려고 했지만 연속해서 벨이 울렸다. 월패드로 내다보니 산악회 부회장님이 아닌가.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줬다. 그분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며 부엌으로 갔다. 어떤 일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주방 후드 점검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우리 집인 줄 알고 오셨냐고 했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했다. 그녀는 후드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기름 진 필터를 꺼내 익숙하게 기름기를 닦았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라 후드 점검이라는 직업이 있냐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사실 세제를 팔고 있다고 했다. 과일 추출물 성분으로 만든 세제인데 찌든 때가 잘 빠지는 게 특징이라며 팜플렛을 꺼내 보여줬다. 적극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는 모습에 열의가 느껴졌다. 회사 일에 치여집에 어떤 세제를 쓰는지 관심도 없던 내가 세제 설명을 듣고 있다니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넘게 부회장님을 몰래 바라본 적이 많았던 터라 부회장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세제를 풀세트로 구매했다. 그녀가 몇 동에 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 옆라인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세제를 써보고 소개 좀 부탁한다고 수줍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안 그래도 집에 세제가 많은데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한 박스나 주문했으니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영업일을 하는데 모른 채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가 준 샘플 세제로 묵은 때를 벗겨 나가기 시작했다. 문틈 손잡이, 욕실 수전 등이 반짝반짝해졌다. 며칠 뒤 본품이 택배로 왔고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잘 써보겠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어요. 혹시 쭈꾸미 볶음 좋아해요? 잘하는 데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당장 내일 만날 수 있다며 그녀와 약속을 잡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태우고 식당에 갔다. 그녀는 식사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꺼냈다. 2년 전에 남편이 암 투병한 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다. 결혼 생활 30년간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에 있기가 힘들어 등산을 다닌다고 했다. 산에 오르면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와 가까워진 기분에 동네 산부터 시작해서 유명산들을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 나누고 오면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회복되니 일석이조라고 했다. 외동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다고 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자꾸 우울해져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평생 영업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며칠간 후드를 점검해준다고 홍보를 하고 다녔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 홈쇼핑에서도 세제를 많이 팔고 있고 사람들이 눈을 잘 열어주지 않아 제품 홍보하기가 힘든데 우연히 나를 만났고 사실 내가 첫 고객이라고 했다. 내 덕에 용기가 났다고 했다. 평생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갖다 줬는데 사회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녀의 쓸쓸한 표정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그녀는 볼이 빨개졌고 금세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많이 힘들어 보였다. 그녀는 원래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닌데 오늘따라 너무 취했네요. 걷기 힘들어요 라고 하며 내 어깨에 기댔다. 그녀를 태우고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잠이 든 상태였다. 가볍게 팔을 툭툭 치며 깨웠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잠시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잠에서 깼고 집에 간다고 나섰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녀를 부축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녀는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도 고마운데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가. 그녀는 밀크티를 대접했고 그녀의 집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그녀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지만 왠지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큰누님 같은 그녀와 함께했다. 요즘도 그녀와 잘 만나고 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한 관계가 분명 맞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다. 사실 와이프가 한 방에서 지내지만
등 돌리고 잔지 오래되었다. 등산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만나고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야외로 나가기도 한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이렇게 쫄깃할 줄 몰랐다. 그러니 그녀와의 만남이 더 설레는 게 사실이다. 몇 달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그 후로 저는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어찌나 고운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 한심한 놈이죠. 쉰이 다 된 나이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처와 함께 살 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전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다가 전처는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 제발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인가 하는 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맡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이던 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혼남이었지만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죠. 사귀는 여자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장사를 시작했다가 장사가 망하게 되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부모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시골에서의 삶은 무료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한 곳이 농촌이죠.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꼭 밤을 보낼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여자를 만나기란 불가능했죠. 물론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어쩌다가 저녁에는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막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또 귀찮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혼녀나 노처녀를 소개해 주어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애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따랐어요. 저는 이 동네의 땅 부잣집 외아들이니까요. 앞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한참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마운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앞집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전제품이나 전등이 고장났다거나 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겨울철에 할머니 집에 수도가 얼거나 하면 제가 가서 녹여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본인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며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쩔 때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중 큰아들은 할머니의 집에 오면 꼭 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등을 주는데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먹지는 않지만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는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고운 분이에요. 얼굴도 예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말도 곱게 하시고
웃을 때는 천사 같아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요. 작년에 할머니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을 때는 귀부인 같은 느낌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늘씬하시고 얼굴도 예쁘거든요. 그 할머니는 농사일도 열심히 하세요. 앞집과 저희 집 사이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피부도 하얗고 주름살도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만 잘하면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사일이 좀 한가해지니 저는 더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는 밤을 함께 보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치도록 외롭다 보니 앞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할머니에게 눈이 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할머니는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혼자 해도 되는 것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일도 없고 하니 도와드리겠다며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다 하고 할머니는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자네가 내 서방님 같네.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할머니의 농담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방님이지. 가을이 돼서 이 서방님이 외로운데 마누라가 뭐하고 있는 거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외롭다면서 쳐다도 이쁜 마누라 쳐다도 안 봐. 이 말에 저는 큰 소리로 웃었고 할머니도 엄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웃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이 가득한 제 눈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 자라고 하시더군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자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누라 일로 와. 내 팔 빼고 누워봐.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잠에서 깨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오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우면 이 서방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지. 그냥 잤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방님이 그냥 내쳐잤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대. 이러면서 눈을 가늘게 뜨며 웃더군요. 저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갈게요. 쉬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어머, 이 서방님 좀 봐. 마누라 한껏 달뜨게 해놓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설마 할머니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더라고요. 서방님, 잘 주무셨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웃어드렸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있어.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보리를 보러 갔죠. 할머니는 차에 타는 저에게 오늘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방님은 오늘도 마누라를 독수공방하게 하려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농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젊은 남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고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외롭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죽하면 자기 같은 늙은이에게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제가 너무 가엾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곱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일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놀러와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할머니에게 놀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이끌었죠.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인데 그럼 어떻게?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이 지금은 아들네가 와 있어요. 서방님, 아들네 가면 내가 곱빼기로 해줄게. 응? 조금만 참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참 남자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못 참겠는데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어째요? 저기 숲에라도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올까나? 저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따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네가 갔으니 아까 못 본 보리를 보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보니 할머니는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할머니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 여자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했고 할머니는 서방님 잘못했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또 할머니 집으로 갔죠. 요즘 몇 달간 이렇게 앞집 할머니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난기도 많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를 떠받들어 주듯이 대해주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른이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아픈 남편 병수발을 하며 살고 있지요. 저의 인생은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랫집 총각 때문이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20대 초반 남편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나가서 일을 하면 남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일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나가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임신 중에도 일을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무거운 벽돌을 들다가 유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무뚝뚝한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했죠. 아이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딸은 40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얼른 짝을 찾아 번듯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지만 딸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연애만 하며 살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세대 사람들은 20대가 되어 직장을 구하면
결혼을 얼른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아들은 이혼을 하고 딸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된 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들은 혼자 자식 둘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나갑니다. 손녀들이 좀 커서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손녀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손녀들이 어릴 때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며느리는 자기의 어린 딸들보다 남자가 더 좋았나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와 남편은 둘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4세대 주택 하나를 사서 그곳의 한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한 세대를 주어서 아들과 손녀들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지요. 지금도 아들의 집에 가서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옵니다. 운동 삼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아들이 사는 세대를 빼고 나면 저희 건물에 3개의 세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저와 남편은 살고 있죠. 아들과 딸이 가끔 주는 용돈도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저도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늘 기운이 없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아픈 와중에도 남편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나 봅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저에게 담배와 술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저희 동네에는 개천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그곳에 가보면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낯익은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수작을 부립니다. 70이 넘은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은 늙어도 여자만 보면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물인가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남자들이 저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 때문입니다. 늙은 할머니이지만 저도 여자예요. 남편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게 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60대는 젊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몸도 건강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누워만 있는데 저도 남자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 또래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 번은 개천에 갔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남자와 좀 친하게 지내다가 그 남자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길래 저는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 남자는 신사답게 생겼고 목소리도 좋은 남자였는데 3분을 못 넘기더군요. 남편도 그랬었죠. 젊을 때도 저는 남편과 부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 젊을 때 남편이 하고 싶다고 덤비면 마누라로서 대주는 것뿐이었죠. 남편도 잠깐 동안 자기 볼 일만 보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알게 된 그 남자도 똑같았어요. 개천에서 만난 다른 남자의 집에도 가봤지만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지내던 중 저에게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건물에 저와 남편이 사는 세대, 아들과 손녀들이 사는 세대 말고 세대가 3개 더 있습니다. 그 중 한 세대에 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총각입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보다 몇 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남자는 날씬하고 항상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듣기로 그 남자는 이혼남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 남자가 월세를 내지 않길래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남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일이 너무 바빠 월세 내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다며 그 남자는 월세를 바로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남자는 저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는데 지금도 고생이네요. 제가 아픈 남편을 돌보며 살고 있는 것을 그 남자는 짠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남자는 제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무뚝뚝한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다 보니 저는
참 외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예뻐서 저는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도 그 남자가 예뻤나 봐요. 옆집 할머니, 뒷집 할머니도 그 남자에게 뭔가를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이었겠죠. 제가 슈퍼를 갈 때 뒷집 할머니가 손에 쇼핑백을 들고 그 남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할망구들이 참 주책이지요. 젊고 혼자 사는 남자를 보니 늙은 과부들이 극심을 품었나 봅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면 그 남자는 고맙다고 하면서 거절을 한 적도 있어요. 혼자 살면서 집에서 거의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내 아들 같아서 그요.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게 없네. 뭐 필요한 거 없어. 그 남자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혼자 살면서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한참 젊은 나이에 애인도 만나고 그러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에 쓰고 전부인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와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그 남자가 저는 너무 예뻤어요. 제 아들과 나이도 비슷하니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집 앞 슈퍼에 가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일 끝나고 와.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들 같은데 혼자 산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저의 말에 그 남자는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회사에서 밥 다 먹고 와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자 말고는 필요한 거 없다고요. 농담을 하는 그 남자에게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떡해. 젊은 처자들한테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했고 저와 그 남자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여자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젊은데 여자 생각이 안 나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지. 데이트도 하지 않고 저랑 같이 밤을 보내기만 할 여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찾아보면 있겠지. 제 말을 듣고 그 남자는 큰 소리로 웃더니 그런 여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여자를 만나면 데이트를 하고 신경을 써주고 해야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편의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왜요? 할머니는 여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아이고, 총각같이 잘생긴 남자가 나 같은 할망구랑 애인하고 싶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이따 남편이 잠들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다녀와서 남편이 잘 때까지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그 남자의 집으로 갔어요. 남자는 저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남자와 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점심때가 되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잠을 그렇게 깊게 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저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낮잠을 잘 때 저도 낮잠을 잤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새색시처럼 그 총각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퇴근해서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오늘도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걸 왜 묻냐고 성질을 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저에게 그냥 오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그 남자와 저는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힘이 넘치더군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가까이 되어야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그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자꾸 뭘 가져다 줘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그 할머니들이 자기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된 할망구들이 혼자 사는 젊은 남자가 탐이 난 것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 남자는 웃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할망구들 줄 서 인연들아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그 남자는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그 할머니들 마음을 떠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할머니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네 할망구들을 떠봤습니다. 다 늙어서 남자는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앞집 여자를 데리고 남자의 집에 갔습니다. 남자는 엄청 실이 좋아하며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셋이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 할망구는 너무 남사스럽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을 다 떠봤는데 하나같이 싫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은 동네 할망구 2명과 저까지 셋이서 그 남자의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고맙지요. 이 늙고 볼품없는 할망구를 그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가 품어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고 아프던 곳도 다 나은 것 같이 몸이 거뜬하고 그러네요. 익명의 힘을 빌어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한동안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항상 밝게 유지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죠. 친구들에게는 저희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런 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새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것이겠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저는 괜히 새엄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눈치 볼 것 없다고 말을 해주었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친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재혼을 했으니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가정이 생겼으니 저는 엄마에게 혹이 된 것이겠죠. 새엄마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분이지만 언제나 밝은 분이었기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새엄마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딱히 외모를 관리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동안입니다.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연인 사이냐고 묻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마도 밝은 성격 덕분에 노화가 늦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저는 엄마가 생긴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항상 저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어주었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춘기 때도 새엄마는 저를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고 저는 별 탈 없이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자애롭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난하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새엄마는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와 밤을 보내기도 해봤는데 뭔가
모를 허전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와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도 새엄마에게 말하곤 했죠. 새엄마는 재미없는 얘기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맞장구를 쳐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는 새엄마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 저는 새엄마보다 나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새엄마에게 대한 마음이 너무 커졌지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대 후에 복학을 준비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한눈을 판 것을 새엄마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새엄마 성격에 심하게 화를 내거나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빠는 밖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내연의 관계인 여자와 밖에서 편하게 만나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역 육군 병장이긴 했지만 어린 나이잖아요. 속으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나는 새엄마와 살 수가 없는 것일까?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 말이죠. 복학을 하고 저는 공부도 많이 하고 놀기도 잘 놀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저를 새엄마는 잘 챙겨주셨죠. 밖에 나가 한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버지가 새엄마의 생일 같은 것을 챙겨줄 일도 없었겠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신경 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새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많이 줄이고 별일 없으면 일찍 귀가해서 새엄마와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엄마의 생일에는 둘이 외식을 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샴페인도 마시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새엄마는 환하게 웃는 표정 뒤에 뭔가 모를 수심이 있는 듯이 보였어요. 새엄마가 제 얘기를 늘 집중해서 들어주었던 것처럼 저도 새엄마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는데 그날도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 일이 바빴고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핑계로 여자를 수시로 만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새엄마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새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며 그렇게 자기 관리를 했던 것이 아빠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샴페인과 맥주를 마신 것 때문에 발그레한 얼굴이 되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와 밤을 보낼 때 제 얼굴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붉히더군요. 그리고 요즘은 가지를 사용해 끓어오르는 것을 잠재운다고 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표정을 새엄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엄마는 졸음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봤죠. 아까 엄마가 한 말이 무슨 뜻일까? 아빠와 밤을 보낼 때 내가 떠올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저는 새엄마가 나를 남자로 봤다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뒤척이다가 저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는데 새엄마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서 새엄마는 돌아누워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아빠랑 잘 때 내가 떠올랐다는 거 말이야. 저는 말끝을 흐렸고 새엄마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되니? 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알아. 나를 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새엄마는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눈물을 닦을 휴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는데 새엄마는 제 팔을 붙잡더군요. 휴지 좀 가져올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새엄마는 힘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새엄마는 잡고 있던 제 팔을 당기더군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뜨거운 시간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새엄마는 그날의 일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새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될 수 있어도 어떻게 연인 사이와 같이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밤에 뒤척이다가 새엄마 방에 가면 새엄마는 자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냐고 물으면 늘 아직 안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상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었죠. 새엄마는 무심한 듯 저를 받아주었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면 너무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새엄마와 술을 한잔하며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본인이 모두 잘못한 것이고 저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늠름한 제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새엄마는 본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이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갔죠.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 파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정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좀 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회사 일이 바빴기 때문에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고 새엄마를 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한동안 아버지는 새엄마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밤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새엄마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와 둘이 살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새엄마는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새엄마를 저는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새엄마는 그날 입을 막고 있는 제 손을 쳐내고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아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것 같았어요. 그날 후로 새엄마와 아버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는 그 후로 한치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는 저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라는 새엄마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는 새엄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는 약속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본인을 모른 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새엄마를 지켜줄 것이라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호라비인 저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괴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지만 새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 엄마를 평생 지켜줄 생각입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현재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새엄마는 늘 바쁘게 생활하며 일부러 아버지를 외면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엄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저희 써리모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어요. 멤버십에 가입해준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영상 아래쪽 써리모라고 적혀있는 채널 이름 옆에 구독 눌러주신 다음 가입 눌러주시면 돼요. 가입해 주실 거죠? 저는 참 나쁜 년입니다.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유혹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편이고 야근도 많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참 사춘기인 나이에 요새 애들답지 않게 저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 아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결혼 전에는 남편과 술도 함께 자주 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나면 겨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아들인 병규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어야 했죠. 주사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병규는 저를 참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에게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직장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병규가 참 예뻤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아들이라면 5명도 키우겠다 생각했습니다. 병규는 중고등학교 때 별다른 말썽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종알종알 얘기도 해주고 공부를 할 때 빼고는 제 옆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서 가정주부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어요. 병규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빠는 부부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 사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병규를 보며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뚝뚝한 아빠를 선택해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병규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된 병규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더군요. 솔직한 제 마음은 병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병규가 사회 경험을 하겠다는데 날릴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병규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병규에게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게 되더군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과 꽃다발을 사다가 저에게 안겨주는 착한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주말에는 병규와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병규의 팔짱을 끼고 함께 영화를 봤죠. 저는 자연스럽게 신작 영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병규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저희는 팔짱을 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병규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세상을 잃은 것 같이 지냈어요. 안 올 것 같던 병규의 저녁이 왔고 어느새 병규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병규에게 엄마 같은 잔소리를 했네요.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도 잡혔는데 사귀는 아가씨는 있니? 저의 질문에 엄마, 내가 무슨 여자한테 관심이 있겠어. 엄마가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병규도 뭔가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눈물이 흘렀고 병규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병규한테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 엄마가 외로웠나 봐. 이해해 줄 수 있니? 병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규는 나중에 말해주었습니다. 이날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병규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병규의 가슴에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규와 주말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왜 주말에 병규와 나가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신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내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걸 알잖아.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한 제 잘못이었죠. 병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병규는 신이 나서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병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병규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나 봐요. 병규는 저의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병규의 말에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병규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병규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기다렸죠. 극장에 가서 병규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깨동무를 했고 저는 병규에게 기대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후 우리는 늘 가던 한강 둔치의 카페로 갔어요. 날씨가 너무 포근해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병규의 어깨에 기댄 저에게 귓속말로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고생의 설레임 같은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병규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과 병규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갈까? 너무 늦었네. 이 말과 동시에 일어서는 저를 병규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안겨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병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병규는 인적이 금은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 급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병규는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병규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차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규를 손과 입으로 만족시켜 주었죠. 병규의 표정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병규에게 귓속말로 이따 침대에서 편하게 해자. 병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빙긋 웃으며 병규를 보았는데 병규는 놀란 반 기대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동료와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늘도 만취가 되어 귀가를 했나 봅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병규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까 차 안에서 치른 일 때문에 저는 씻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는데 병규는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치부를 병규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병규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차에서 한 번 만족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병규의 나이가 너무 젊었나 봅니다. 병규는 저를 침대에 앉혀놓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은혜 씨, 사랑해요. 병규 씨, 나도 사랑해. 이젠 나도 몰라. 병규 씨, 마음대로 해.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방 천장까지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병규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병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언제나 병규가 먼저 그 말을 했죠. 저는 병규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채워준 나의 아들, 집안일을 도와주며 조잘대던 귀여운 모습, 이랬던 어린아이에게 저는 마음을 뺏기고 말았나 봅니다. 참 나쁜 년이지요. 어린아이라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병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중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바로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제가 병규를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치르고 잠시 일어났을 때 병규도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병규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속삭이며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웃는 표정을 짓는 병규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씻고 안방으로 가야겠어. 잘 자요, 내 사랑. 저는 이렇게 말하고 샤워를 한 후 안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병규는 엄마, 아빠, 집에서 혼자 쉬게 우리가 나가요.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병규의 젊음을 채워주고 잠을 1시간 남짓 잤을 뿐이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지만 병규의 말을 듣고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병규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병규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병규는 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엄마 피곤해요? 이렇게 묻더군요. 아니, 괜찮아. 제 말에 병규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병규에게 몸을 맡겼지만 또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병규에게 모텔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규는 환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병규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모텔비를 계산하고 저희는 정해진 방을 찾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씻고 병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같이 병규는 많이 급했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병규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씻을 힘도 없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병규의 손길이 느껴져 잠이 스르르 깨고 또 병규의 젊음을 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팔베개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모텔 화장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병규도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테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할 참이었죠. 엄마, 같이 들어가요.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리지를 쳤지만 병규는 막무가내로 얘 손을 잡아 끌었다. 좁은 욕조에 병규와 몸을 담그고 있으니 피로가 많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저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어요. 긴 잠을 자고 피로가 풀려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을 치른 것 때문에 개운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후로 병규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는 병규 방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병규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병규와 불꽃이 튈 정도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